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광입니다. 두바이에서 두 번째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좀 이 현지 시간은 15일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됐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저녁 한 7시 정도 됐겠네요. 7시. 일단 뭐 몇 가지 또 주 속보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란 내에 있는 상류층 그리고 뭐 이란 고위층 가족들이 테헤란에서 뭐 탈출하는 그런 시도를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이미 주변국으로 좀 피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보도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몇 시간 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아나버 대변인이 이란 내에 있는 주요 전략시설, 국방시설, 아니면 뭐 방산시설, 아니면 무기 제조 시설 인근에 있는 이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공지를 내렸어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내에 있는 주요 또 다른 무기, 뭐 방산시설 이런 데 대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대피하시라. 이런 공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 이란의 그 외교부 차관입니까? 더 이상 이제 IAEA와의 어떤 핵사찰, 그다음 핵협력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또 최근에 IAEA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사찰을 했었고, 이란 세 장소에서 이란 내 세 곳에서 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 활동을 명확히 해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이란이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세 곳 지역에서 아마 우라늄 농축 활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IAEA도 상당히 최근에 이란이 IAEA 즉 NPT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이란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IAEA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 특히 지하 땅굴 밑에 아주 지하 70에서 80m의 구축 건설해 놓은 우라늄 농지 시설 공격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포르도 같은 농축 우라늄 시설은 사실상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고요.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도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보가 없으니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스라엘 측 주장은 필요시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리 조직이 있죠. 후티도 있고요. 특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아인 알 아사드라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쪽에 드론이 세대가 날아들었고 이 세대 드론을 격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실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이런 공격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앞으로 추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고요. 공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여기에 다시 동참한다면 사실 이란이 모두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찌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어제부터 여러 언론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 아바딘에 있는 정유시설, 그리고 카타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프만의 사우스파 천연 가스전 있죠. 거기를 지금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지선, 레드라인, 결국 아바스 아락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락치가 가스전하고 우리 정유시설, 아바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드라인은 넘은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스파 쪽, 사우스파의 북쪽이죠. 이란 쪽에 있는 남쪽은 카타르가 이용하고 있고 북쪽은 이란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시설이 지금 잠시 중단됐다는 그런 보도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테헤란에도 또한 공격을 했습니다만 정유 시설 같은 것들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우스파하고 아바딘인데, 물론 반다르 아바스 지역 항구는 아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이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이미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보복 공격이 상당히 강도가 세질 수 있다. 수위가 높을 수 있다. 결국 강대강, 이빨 대 이빨, 2대2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략시설, 특히 이제 산업지대가 많은, 산업시설이 많은 하이파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한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하이파 지역의 정유시설, 특히 제트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하는 지역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지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측 간에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약간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추가적인 계속 공격이 있을 것이고 최소 1주, 2주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게 걸프 국가들의 움직임이에요. 걸프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나 쿠웨이트, 자,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상황이 곤란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만 속마음은 너무나 쓰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막아보려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동 걸프 국가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가 가장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는 이란과 빨리 핵협상을 해서 중동 지역이 안정화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주문했지만 사실 그것이 걸프 국가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걸프 국가들의 외교력이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강력한 무력 충돌이 났을 때, 걸프 국가들이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휴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걸프 국가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진 것은 역시 2019년 이란 아니면 후티가 사우디의 아람코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막아주지 못했고, 그때도 트럼프였죠. 그 이후에 사우디는 이제 이란과의 어떤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제어하기보다는 이란과의 그냥 좋은 관계로 이란을 버리고 이란을 제거하기보다는 이란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UAE도 마찬가지죠. UAE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후티가 쏘아댄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때문에 아부다비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란과 화해를 해서 이란이 후티를 제어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걸프 국가들의 완전히 바뀐 전략이죠. 2019년 이후.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의 화해, 그리고 3년 전에 이미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란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걸프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2018년 오바마가 JCPOA 핵협정을 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트럼프가 제발 좀 핵협상을 해서 이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졌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와 있고요.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당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이 만행을 규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고요. 이란의 재래식 무기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진다면 이미 이런 걸프 국가들은 자기들도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막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란과 같이 가려고 했죠. 핵무기를 막을 수단이 있었다면 이런 걸프 국가들도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요.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핵 야망, 핵무기로 만들려는 이런 야망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걸프 국가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그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속마음은 좀 이스라엘이 이란에 아니면 미국도 함께 같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다면 걸프 국가들은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속마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죠.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자국민들한테 또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주변 아랍국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은 들어가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지금 속마음이 지금 속이 아니에요. 지금 벙어리 냉가슴 상당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란이 지금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공격한 근거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명분이 없더라도 이란의 어떤 공격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공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의 지금 심정은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이 국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걸프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전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